안녕하세요. 한양디텍 마지막 편, 분석 마지막 편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전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관련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얘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명회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한양디지텍은 지금 약 한 3일 동안 보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유튜브에 한양디지텍을 파헤쳐보자 첫 번째 분석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서 캐펙스 입력이 좀 잘못됐다고 그 알려주신 두 분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어, 라이트님 21년 1분기에 클픽스가 산출이 잘못됐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정했고요. 와이어스 럭스님 감사합니다. 19년 3분기에도 캐픽스 전분기가 안 빼졌다고 고맙게도 알려주셔서 이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엑셀에 19년 3분기 직전 분기에 캐펙스를 분기를 안 빼줬고요. 그래서 수정을 했고 21년 1분기는 수식이 좀 잘못되었고요. 수식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캐펙스는 이렇게 현금 흐름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 차트를 다 만들었고 엑셀 입력하는 과정도 다 보여드렸었고 조합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다 보여드렸었고요. 이거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글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양디지텍에 대한 분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한양디지텍 놀라운 성장세는 지속될 것인가 적어봤고요. 개략적인 한양디지텍의 사업의 기여,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며 주요 제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모듈이라 PC용 노트북 및 서버에 사용되고 당사는 삼성전자의 GM 반도체를 고성능 컴퓨터, 공장 자동화 기기 및 각종 첨단 전자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시 반이거든요, 새벽. 나이가 들면 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뭐 꽂히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냥. 끝낼 때까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이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좀 글도 작성했고 마무리했어요. 아까 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데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모듈이 매출에서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분석의 의미가 없어갖고 다른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분석글 내용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양디지텍의 손익계산서 분기별출이고요. 위에 사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듯이 19년 8월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메모리 모듈의 양산을 시작하면서 드라마틱한 매출 및 이익의 성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19년 3분기까지는 그 양진량한 매출액인데 19년 4분기부터 이렇게 드라마틱한 매출액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점은 매출액의 성장세가 폭발적임에도 불구하고 22년 1쿼터 매출액은 20년 1쿼터 매출액 대비 4.3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M 상방이 조금 막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PM 선차트거든요. 보통 고정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액이 4.2 오르면 OPM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OPM이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만은 이렇게 상방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유는 이전에 분석 동영상에서 같이 공유 드렸지만은 변동 비용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이는 아래와 같이 7%에서 17%를 장기간 유지 중인 GPM 주황색 선이거든요. 매출 총이익률 매추이에서 사유를 추이를 추론할 수 있으며 한양리질 탭은 확인하였듯이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변동 비용 기업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PM이 증가 추세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관 비율 회색선은 측면으로는 20년 1쿼터 이전까지는 20년 1쿼터 이전까지 회색선 불구치한 흐름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판관 비율은 하향 추세를 보이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연도별 각 분기들의 손익 수치들을 별도로 비교했고 19년부터 22년까지 22년은 1분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공이 모두 21년 및 22년 1쿼터 역대 최대 매출액 및 OP, 영업이익 및 OP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1년 2쿼터 제일고요. 21년 2쿼터는 20년 2쿼터와 제일 OPM이 높았었죠. 그다음에 아래는 각 연도별 각 분기들의 GPM, OPM, 판관 비율 조합 차트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판관 비율을 관건으로 이렇게 관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판관 비율 측면으로 모든 분기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17년부터 17, 18, 19, 20, 21, 22 각 2분기만 모아놓은 건데 판관 비율이 이렇게 좀 장기 하향 추세를 보이는 양호한 모습. 마찬가지 2분기도 이렇게 하향 추세, 3분기도 하향 추세, 4분기도 하향 추세 하는 양호한 또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관비를 장기간 잘 컨트롤하는 기업은 우수한 기업으로 양호하고 우수한 경영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관건은 판관비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게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경영상 활동의 경쟁력이 우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은 P와 Q, 프라이스와 가격과 Q, 퀀티티, 판매량의 함수입니다. 네, 한양디지텍의 주요 제품의 메모리 보드 가격과 주요 원재료의 PC 가격의 조합을 통해서 주요 제품의 가격 정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는 변동기업 기업의 필수 조건이고요.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고요. 아래와 같이 메모리 모듈의 가격은 장기간 원재료의 PCB 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연동되어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PCB 주황색 바차트고요. 이게 장기간 20년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장기간 추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주요 제품인 메모리 모듈 가격이거든요. 거의 20년 1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2년 동안 원재료 가격이 거의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연동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22년 1분기에는 원재료인 PCB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28%. 계산해보니까 28%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메모리 모듈 제품 가격도 똑같이 28% 가격이 상승됐어요. QOQ로. 똑같이 반영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가능한 사항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고 최대 매출처잖아요. 한 90% 이상. 삼성전자는 한양 디지텍의 일정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재 여건으로 계략적으로 수반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부품사한테는 그 CR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연동되게 제품 가격을 반영해준다는 거는 인정해준다는 거는 아마도 삼성전자는 현재 한양디지텍의 일정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Q의 현황, P의 현황을 봤잖아요. P는 22년 1쿼터에 역대 최고 가격. 그 사유는 원재료 가격의 급등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만약 22년 2분기에 빠진다 그러면은
P도 제품 가격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에 대한 가격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보서 분기보서 보니까는 그 원재료 PCB의 주요 매입처는 유미코어하고 신텍 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의 유미코어인가 유니마이크론인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재료의 주요 매입 유니마이크론이네. 유니마이크론, 유니마이크론 트라이포드 신텍 APCB. 그래서 아까 시간 날 때 유니마이크론의 그 PCB 프라이스 트렌드를 한번 체크하려고 구글링 하니까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텍도 22년 1분기까지만 PCB 가격이 나와 있어갖고 현재 추세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가능하시면 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원재료 가격에 제품 가격은 연동이 높게 된다. 그를 인지하시면 되시겠죠? 그다음 다음으로는 이제 P하고 Q전환 매출액이 이제 Q의 현황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아래는 한양디지텍의 메모리 보드 판매량 두 가지로 표시해놨거든요. 생산량은 생산 실적으로 해갖고 사업보고서에 나오잖아요. 그 수치들을 다 발췌해서 포함시켜놓고 판매량은 뭐냐면은 메모리 모듈만의 매출이 있어요. 그걸 다 발췌해서 표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가격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나눠하고 판매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요. 생산량, 생산 실적은 파란색 차트인데 선 차트인데 이렇게 21년 3분기를 고점으로 3개 분기 연속 QOQ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쉽죠? 판매량 또한 21년 4분기에 정점 찍고 2개 분기 연속 하향 추세.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22년 1분기에 그 사유는 피해 급등으로 인한 사유. 피해 급등은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Q는 하락했고요. 아래는 이제 그리고 현금으로 봅니다. 그래갖고 19년부터 지속적으로 과거 대비 높은 캐펙스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고요. 아까 그 유튜브에서 두 분이 감사하게도 지적을 해주셔갖고 이게 다 수정한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과거 대비 주황색인데 캐펙스거든요.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선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유형자산의 처분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세는 높게 캐펙스를 집행 중이다. 그래서 아마 추론은 가능한 거는 한양디지텍은 계속 지금 증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형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높은 매출이에요. 지속적인 높은 캐펙스 집행. 그럴 경우에는 특징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FCF, 이게 회색선이거든요. FCF와 임용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OCF는 가급적 아니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나누게 필요하겠죠. OCF. 특징적인 부분은 이런 높은 캐펙스 지속으로 플러스 OCF를 지속 유지 중이나 플러스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 FCF는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FCF는 OCF 마이너스 캐펙스니까 당연한 거겠죠. 높은 캐펙스가 지속되면은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해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판단 가능하며 확인해 보니까는 최근 몇 년간 전환사채를 2회 발행하였으며 이는 이미 모두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더 이상 EPS 희석 리스크는 없습니다. 현재 이거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셨죠? 미리 올려드렸던 두 개의 동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보험에다 카피하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특징점은 22년 1쿼터에 발생한 마이너스 OCF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형 기업이라도 50%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50%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 50% 나왔었는데 22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하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사유는 직전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결예매제표 주소에서 현금으로 빼서 체크했고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함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이 다시 보시려면 직전에 올렸던 2편 한양리기태 2편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21년 재고자산은 역대 최대 역대 분기 최대 재고자산 특히 원재료 단에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지금요. 그다음에 좀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거는 뭐냐면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안전하려면은 이렇게 과거 장기간 추세 박스권 내에서 하단부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 내에 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증가 추세면 되게 우수한 거겠죠.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은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하향 이탈해서 두 개 분기 연속 계속 하향으로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걸요.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회전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만약 매출로 연결되어 갖고 해소되지 않으면은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명해서 불리하겠죠. 다행히 한양디지텍은 그 최대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에서는 잔액 연령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채권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관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재고자산을 반드시 해소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이 쿼터에는 QA 증가, 그러니까 판매량, 생산량의 증가를 동반한 매출액의 높은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을 판단합니다. 22년 1분기에는 Q가 QOQ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쌓여 있을지는 몰라요, 걸요. 그때는 반드시 매출액의 높은 증가가 필요한데 P의 증가가 아니라 Q의 증가를 동반한 매출의 성장이 높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재고자산을 이렇게 적정히 해소를 하겠죠. 감소시키고 회전율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22년 2분기 매출액 증가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재고자산을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양디지텍 핵심의 베트남 공장 현황을 체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파악하는 부분은 한양디지텍 베트남 부분은 범위는 이익 발생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국내 본사의 매출 이익을 서포터나 조력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증가되더라도 이익 순이익 단에서는 이게 크게 증가는 게 없어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 가능한 거는 베트남 기지는 한양디지텍 본사 쪽에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보조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론이 가능했고요. 이거를 전체 연결 매출액 한양디지텍의 전체 연결 매출액 회색선하고 한양디지텍 비나 공장의 매출액 순이익 조합 자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더 그런 인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꽤 점프하는데 한양디지텍 비나의 순이익은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 때는 적자 났었죠? 22년 3분기에는 그 순이익은 상당히 소폭 순이익이고 22년 1분기에는 꽤나 좀 높게 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의 증가 추세 비교해 봤을 때는 이익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한번 사례를 체크해 봤어요. 한양디지텍은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체크해 보니까는 원재료단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비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총 비용에서 두 번째로 차지하는 비용이 보니까는 종업원 급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종업원 급여를 분기별로 다 발췌해서 이렇게 조합을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아래는 매출액, 매출액 주황색 바 차트. 그다음에 파란색이 종업원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종업원급여는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20년 2쿼터부터 잘못 썼네 이거는. 19년 20년 2쿼터부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죠. 20년 2쿼터부터 종업원급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한데 이거는 베트남 공장이 19년 8월부터 해 갖고 양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9년 8월부터 양산 시작해 갖고 19년 4분기부터 20년 2분기부터 이제 매출액이 점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맞물려서 종업원 급여도 이렇게 점프하기 시작하고 계속 추세성으로 이렇게 점프를 계속하게 됩니다. 종업원 급여가. 종업원 급여의 증가 추세와 매출의 증가 추세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원하는 점은 한양리대학의 메모리 모듈 제작은 대량의 인원이 필요한 수작업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사유로 베트남을 선택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이거는 개인 가정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특징점은 22년 1분기에 휘어크로 감소한 종업원 급여인데 종업원 급여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21년 4분기 정점 찍고 휘어크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22년 1쿼터의 생산량 또한 휘어크로 감소한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휘어크로 생산량이 감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종업원 급여와 생산량을 종합시켜서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종업원 급여만을 이렇게 보자면은 각 연도의 매 1분기 모두 QOQ 감소한 상황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21년 1분기에도 QOQ로 감소했고 종업원 급여가 파란색 막대가거든요. 22년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감소 이렇게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는 아마도 매 1분기에 떼톨리데이, 떼톨리데이가 뭐냐면은 베테랑 구정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론이 됐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남부로 되게 길거든요. 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구정 때 1쿼터에 구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고향으로 갔다가 직장으로 복귀해지는 근로자가 또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 기간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아예 태반한 구정 때 고향으로 갔다가 너무 머니까는 아예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끝나면 항상 대규모로 채용하는 것이 연례 행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아남전자를 이전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남전자 베트남 공정이 있고 그게 핵심이었었는데 구정 끝나고 대규모 채용 공고를 내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통해서 아남전자가 베트남에. 그래갖고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런 사유더라고요.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갖고 대규모 채용을 연례 행사처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한 2, 3년치 뒤져봤거든요. 계속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반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2년 1쿼터의 감소한 생산량도 이런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아갖고 감소했을까? 아까 위에서 의문점 더 봤잖아요. 근데 21년 1분기를 체크해봤어요. 21년 1분기에는 똑같이 종업원 급여는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생산량은 QoQ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현재 추세가 이렇게 감소 추세다.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고자산도 꼭 해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관점으로 판매량 관점으로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 시점이고요. 재고자산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끝마쳤고요. 이렇게 한양리대생의 분석을 끝마치며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현재 한양리대에게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 냈고요. 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가격 급등분을 즉시 제품 가격에 동일하게 반영한 사실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추론이고요. 21년 1쿼터 매출의 신고가 경신은 피해 급등으로 인함이잖아요. 그리고 피해 급등은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 반영을 즉시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제 주요 관건은 원재료인 PCB 가격 동향을 체크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만약에 PCB 가격이 다시 급락하게 되면은 P 측면으로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3 분기 연속 감소 추세인 생산량과 2 분기 연속 감소 추세 판매량은 Q의 관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체크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신영일텍의 그 주식 담당 IR 담당 분하고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고, 공성적인 파트에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감히 3일 동안 분석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증가추세로 들어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리스크 요인으로는 높은 원재료 제거 자산의 적정 해소를 위해서 판매량의 증대, Q의 증대를 통한 높은 매출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다 요약을 하면은 한양디텍의 현재 투자 핵심 포인트는 하나 딱 꼽으라면은 지속적인 매출액의 성장 여부. 매출액의 성장만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 높게 매출의 성장이 Q의 증가를 병행하면서 나오는 매출의 성장이 나오면은 한양디텍은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할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의 성장이 안 나고 꺾이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유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